되는데 한국에서는 떨어진 칼날을 잡아야 돼요. 주가가 급락할 때 잡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한국에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질 때 사야 돼요. 왜냐면 박스권 시장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한국 박스권이잖아요. 빠졌다가 올라왔네. 거기 사면 고점이에요. 2차 전지가 상승한다고 해서 반도체가 죽는 것은 아니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같이 계속해서 봐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양대 산맥 같은 거. 네, 그렇죠. 거기 양대 산맥을 좀 돌파할 다른 산업은 보이지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은 조금 죄송한데 네, 일단은 제가 투자를 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무조건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시장에 충격이 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종목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커질 게 눈에 보이니까요. 네네. 진짜 좀 물리더라도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또 시간이 흐르면은 그 전고점을 또 돌파할 수 있는 거고 네. 물린 부분도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끔씩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운이 되게 좋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2차 전지가 이제 한창 과도기잖아요. 만약에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와서 그 당시에 우리 그냥 2G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스마트폰에 공급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아까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코스닥 IT 업체들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카메라 모듈에 공급하는 회사들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또 거기서 세분화돼서 카메라 렌즈 들어가는 회사들 카메라 뭐 어디 이렇게 테두리 아니면 또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때가 너무 좋았지만 이제는 그런 호황기는 다시 안 오죠. 왜냐? 스마트폰이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2차 전지는 이제 막 이제 성장하려는 그런 도입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침투율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지금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아날 수도 있어요. 2차 전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스마트폰 초창기 그때가 떠오르세요. 네. 연상이 되세요. 네네. 저는 딱 지금 봤을 때 도입기구나. 네. 그럼 앞으로 이런 흐름이 한 3년, 5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애석하게도 스마트폰은 너무 빨리 보급이 되면서 네. 너무 빨리 성숙기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불같이 타올랐다가 불같이 내려갔지만 지금 조금 다른 게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단위도 다르죠. 스마트폰 한 대에 뭐 스마트폰 하나에 100만 원이지만 자동차 한 대는 뭐 2, 3천만 원 하잖아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은 인당 하나씩이고 자동차는 한 가구당 하나겠지만 그래도 그것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3인 가구로 봤을 때 한 가정에 스마트폰이 한 대씩이면 300만 원이죠. 매출이 해봤자 300만 원밖에 안 나오지만 이 가정에 전기차가 한 대만 산다 하더라도 벌써 매출이 2천만 원이겠죠. 전기차 한 대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침투율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2차 전지를 한 번씩 그 주가가 눌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관점. 네네. 그게 좀 그래서 2차 전지는 정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장기적으로 보겠다고 보시면 진짜 굳이 팔 필요 없이 계속 갖고 계셔도 2차 시장의 침투율이 점점점 올라간다. 내 주위에 점점 전기차가 많아진다. 근데 어느 순간에 다 샀네? 그럼 이제 그때 파셔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2차 전지가 좋다고 해도 그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네. 잘못 고르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아 그럼요.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SK 이노베이션, 삼성 HDI 이 세 회사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네.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단기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좀 주의하시고 이왕이면은 좀 매출이 큰 회사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들. 네. 나 2차 전지 투자했어. 뭔데? 뭐야 했을 때 그 회사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 그 뭔데? 난 처음 들어보는데. 네,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종목들이라고 해서 안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언젠가 때가 되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거는 좀 확률이 좀 낮고 또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아는 회사들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누구나 알면은 주가가 그만큼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당장 덥석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정말 이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을 14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을 제가 상담했었어요. 증권회사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10년 동안 개인 고객분들도 상담하고 또 제가 증권 정보업체에 있으면서 또 많은 분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주식 계좌에 돈을 다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 계좌로 주식을 사고 싶으면 안달이 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뭔가 사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대부분이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식을 내가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이 주식을 내가 이왕이면 언제 사야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빨리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을 내가 빨리 사면 빨리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런 착각? 약간 환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급한 마음에 막상 주식을 사고 나면 현실은 반대죠. 주가가 계속 빠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보다는 이왕이면은 살려면 좋은 가격에 사는 게 더 좋잖아요. 똑같이 주가가 앞으로 많이 간다 하더라도 높을 때 사는 거랑 주가가 빠졌을 때 사는 거랑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조급한 마음, 이 조급함과 돈을 빨리 벌려는 이런 욕심, 이런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뭐 시황은 뭐 타점은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 낮게 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또 저도 뭐 나름 그래도 주식 시장에 조금 오래 했는데 제가 겪어본 결과 아무리 좋은 주식도 분명히 조정을 받게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때를 못 기다리는 것 뿐이죠. 제가 경험한 결과는 기다리면 다 때가 오더라고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그걸 못 참는 거죠. 매일같이 그걸 보니까 언제 빠지나 언제 사요 에이 그냥 사. 근데 막상 사면 그 다음부터 더 빠지고 이제 계속 나중에 후회를 하죠. 기다릴 거 맞아요. 이 조급함이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악재죠. 네, 악재.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악재네요. 네, 컨트롤하지 마음이 못하는 악재입니다. 마음 마음이 악재. 악재.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96,000원에 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 삼성전자가 그 좋은 기업이라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다 아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차트를 한 번이라 봤다면 벌써 지금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좋은 건 아는데 좀 기다렸더라면 네. 제가 최근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제 주식을 좋아서 장기 투자 말고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자, 전업 투자라는 거는요, 다른 직업이 없어요. 내가 매일같이 주식을 해서 벌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겠다고 내가 목표를 하면 사람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내가 500만 원을 벌려면 한 달을 20일로 잡고 하루에 25만 원씩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전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하루에 25만 원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침에 돼서 딱 봤을 때 살려는 게 없으면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은 오후 2시가 되면은 어떡하지? 나 오늘 25만 원 벌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내가 정한 원칙을 잘 지켰을지라도 시간이 다가오면 내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오늘 25만 원 벌어야 되는데? 일단 벌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조급해져가지고 내가 정한 원칙이 아니어도 그냥 삽니다. 왜? 일당을 벌어야 되니까. 하지만 원칙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낮죠. 결국에 돈을 벌려다가 손실을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어제 손실 봤기 때문에 더 벌어야 돼요. 이제 50만 원 벌어야 네, 더 벌어야 돼요. 더 조급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이제 원칙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이제 막 사고 파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원칙이 안 맞기 또 손해보고. 결국에는 이러기 때문에 더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조급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사실은 투자에서 단타를 하시든 장기 투자를 하시든 가장 큰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이거를 버리면 정말 신기하게 잘 돼요. 이걸 버리면 신기하게 잘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 단타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주식을 좀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나는 여기까지 오면 절대 안 살 거야. 자, 아까 제가 삼성전자 58,000원부터 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이상에는 전 절대 안 살 거예요. 절대 안 살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에서 양선호가 저 58,000원 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오늘 내일도 6만 원.
내일도 59,000원이고 58,000원 왔다 갔다. 도대체 언제 사?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심리가 그냥 일단 사자. 이렇게 사게 되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누가 이기나 보자. 나 58,000원 올 때까지 난 절대 안 살 거야. 네. 이건 나와의 약속. 나와의 약속. 그러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58,000원 안 가고 네네. 이제 그 위에서 놀다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른 주식도 어차피 많으니까 또 네네. 거기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58,000원 안 와서 62,000원 갔다. 그럼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 샀어야 돼 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는요. 그때는 그냥 삽니다. 사람이. 왜냐면 학습 효과 때문에 야 그때 58,000원 안 왔네. 그리고 올라갔네 라고 해서 그냥 59,000원 그냥 사버려요. 근데 또 그때는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기다리자. 많이 후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가 정한 원칙이 있는데 예. 그걸 지금은 예외가 있어도 다음번에는 또 그걸 또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에 100%가 없어요. 내가 정한 이 원칙 정했더라도 이게 아니라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왔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게 아닐 때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왔을 때 올라가는 거 몇 번 보다 보면 사람들이 또 여기서 올라가네. 그래서 그냥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더 밀리면서 나의 평균 단가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진짜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애초에 지켜야지. 네. 그 아까 그 2차전지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좀 이렇게 종목을 볼 눈이 없다 네네. 싶으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유명한 거를 사도 되고 네네.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네네. 그냥 아예 그냥 코덱스 2차전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섹터로 묶어서 네네. 파는 거. 한 10개 네. 묶어서 팔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예. 거 그냥 사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사실 ETF의 큰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섹터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종목을 고르시기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ETF가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개별적으로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ETF보다는 ETF보다 좀 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렇지 않은 이제 초보분들은 ETF에 먼저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차츰차츰 해 나가시는 게 좋고요. 네. 하지만 ETF도 마찬가지로 내가 딱 사실 봤는데 바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올라와 있다. 이러면 좀 주가가 좀 부담이 된다 하시면 나는 좀 기다려 볼게.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종목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냥 나는 좀 무난하게 묻어가 보자라고 하면서 ETF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괜찮죠.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우선은 종목 수가 너무 많아서 아마 며칠 공부하다 보면 벌써 아마 혀를 두르실 거예요.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를 하시는데 가장 쉬운 거는 우선은 시가총액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시가총액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너무 낮은 것들이 있어요. 막 1,000원, 2,000원 이런 것들을 일단 좀 빼시고 사실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주가 수준도 봅니다. 7만 원짜리의 주가와 7,000원짜리의 주가는 좀 달라요.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이 회사는 왜 7만 원짜리인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만 원짜리 이하보다는 만 원짜리 이상인 주가를 고르는 게 좀 더 좋아요. 좀 더 안정적입니다. 만 원짜리 이하의 종목들은 특정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아서 회사에 뭔가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가 놓고 봤을 때 1만 원 이상에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표님께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억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요. 네네. 뭐 주식도 좋고 현금 비율도 좋고 네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섹터와 현금 이런 거를 배분하시겠어요? 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단타를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50%는 이제 단타를 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 남은 50%를 이제 어떻게 배정할 거냐가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건데 저는 절반 25%는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온다면 왜냐하면 저는 이제 58,000원부터 계속 매수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속 여기 담아갈 거고 나머지 25%는 2차 전지 쪽으로 담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주가가 내려오면 나머지 25%에 대해서 담을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주가들 삼성전자와 일진 두 가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그렇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단타를 하되 만약에 두 종목이 안 내려왔다 그러면 이 50%의 현금은 그대로 두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계속 보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시장이 계속 현금을 들고 있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다른 뭐 포스코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내려왔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질 수준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때 또 이제 대상을 바꾸겠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야. 좀 큰 비중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왕이면은 다른 종목도 물론 좋지만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질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혹시 뭐 주제나 이야기거리가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도 여러 번 좀 말씀드린 맥락과 좀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지금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좀 배우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만의 뭔가 인사이트를 배우기 위해서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근거를 여러분들도 배우시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결해 날 것인가 이거를 배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원칙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쉽게 벌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쉽게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누가 돈 벌었다고 해서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좋지만 막연히 그냥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익힌 다음에서야 돈을 투자를 하셔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주변에 사는 말만 믿고 제가 벌었으니까 나도 좀 벌어야지라는 그렇게 쉽게 돈을 벌려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점을 꼭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14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아까 제가 많은 고객분들 상대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누구냐? 지인입니다. 지인, 친구분들, 친구분들. 친구가 돈 벌었다고 해서 막연하게 막 나도 해야지 해서 손해 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만의 공부를 하셔가지고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요. 섹터 ETF를 사는 것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렇죠.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반도체 자체도 어려운데 용어도 어려운데 그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초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ETF를 또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주변에 지인. 지인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기가 참 쉬운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정말로 대표님의 이번 책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 8세라고 하셨죠? 지금 6세까지 찍었고 아마 조만간에 8세를 찍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조찬이의 팔매 중이시네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8세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세까지. 제 목표가 10세거든요. 큰 도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제 책이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인데 책 제목에 단타가 들어있다고 해서 단타 책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 주식 초보를 위한 입문용 서적이라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또 그리고 단타에 필요한 내용도 같이 담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이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거 단타 관련해서 저도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하고 좀 얘기하면 처음에는 주식은 장기 투자지 뭐 가치 투자지 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한국 주식은 좀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락장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단타를 해야 된다. 이게 극과 극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비율로 나눠서 아까 50대 50을 한다 했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한국 시장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떨어질 칼날을 잡는 게 맞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다 잡아야 되고 근데 미국에서는 그 말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또 미국은 계속 우상향이니까 어쨌든 미국 시장은 아무 때나 사도 올랐어요. 근데 하지만 한국 시장은 아니거든요. 한국은 칼날을 잡아야 되는 시장이고. 칼날을 잡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에 해당되는데 한국에서는 떨어진 칼날을 잡아야 돼요. 한국에서는. 아까 저 네이버 칼날 잡았죠. 한국에서는 칼날을 잡아야 돼요. 조금만 부연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칼날을 잡는다는 게.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할 때 잡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가 봤을 때는 떨어질 때 사야 돼요. 왜냐하면 박스권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한국 박스권이잖아요. 빠졌다가 올라왔네. 거기 사면 고점이에요. 한국은. 그렇구나. 한국은. 한국은 박스권이니까. 빠졌을 때 사야 박스권 저점에 사는 거죠. 그리고 올랐을 때 팔아야지.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한 사람이 얘기 듣고 떨어진 칼날을 잡지 마라 했는데 저는 떨어진 칼날을 다 잡았거든요. 삼성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딩했던 것도 저는 다 떨어지는 칼날만 잡았어요. 저는 다. 제가 그 당시 리딩할 때 사람들이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했는데 다 그걸로 다 수익 냈으니까 저는.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소리 하는 사람들은 떨어진 칼날 잡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설프게 들은 사람인 거지. 야. 주식에 대해서 치열하게 연구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맞는 게 진짜 그 모든 지식도 그 국가의 맥락에서 이렇게 그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든 게 미국이랑 벌써 우리나라랑 비교해도 사이즈도 다르고 그렇죠. 주식시장의 제도부터가 다른데 그렇죠. 그게 다 이렇게 맞지는 않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미국은 계속 우상향이니까 사실 아무 때나 사도 돈 벌어요. 미국은 사실 진짜 우상향이니까. 네. 다만 빠져서 하면 더 많이 벌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떨어진 칼날이 아니라 올라가서도 무조건 돈 버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는. 하지만 한국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에 최적화되어 있는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서 10세를 바라보면서 네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면 네네. 너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의 저자이신 양선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